마이크. 왜냐면 마이크 안 하면 잡음이 다 들어가잖아. 복습, 이거 복습 1대1 대응. 그러니까 복습 두 개만 하고 유리함수 넘어가. 복습 1대1 대응기에선 근데 얘는 지금 x에서 x로 간다는 거는 정의역도 얘가 나와야 되고 공역, 치역도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a 이상의 값을 넣었을 때 y 값도 a 이상이 나와야 돼. 그 말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겠어? x에다가 a 이상을 넣었을 때 y도 이 참수인데? 잘 봐. x에다가 a 이상을 넣었을 때 y도 뭐가 나와야 된다고? a 이상.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완전 제곱 일단 머릿속으로 그림을 생각해봐. a 이상이다 그러면 포물선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쪽이야? 증가하는 거야. 근데 y 값이 a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럼 제일 작은 값이 얼마란 소리야? 그러면 a 넣었을 때 a가 나와야지. 그래서 a, a를 대입하시오 이 뜻이야. 이 정도는 해석을 해야죠. a 넣었을 때 a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랑 고등학교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동반한 문제 풀이, 문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또 요것도 역함수가 존재한대. 근데 얘도 이제 같은 결의 이제 문제지만 조금 전에 이제 a, a죠.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제 뭐야? 절대값이라는 게 제가 항상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냐면 말이 하나지 두 개를 나타낸 식이라고. 구간함수를 나타낸 식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은 이렇게 보면 그냥 한 줄이지. 근데 의미상으로 가면 이건 두 줄짜리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x가 2보다 크면 더하기 1의 x 이건 2보다 클 때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으면 a-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u. 그러니까 한 줄짜리인데 의미상으로는 두 줄짜리 구간함수인 거죠. 이거를 머릿속에 확 박아놔야 돼. 절대값은 말이 좋아서 그림상으로만 그냥 표현상으로만 한 줄이지 의미상으로는 두 줄짜리인 거야. 항상 구간함수야.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구간함수로 나타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역함수 1대1 대응, 계속 증가, 계속 감소. 그러면 얘는 뭐야? 구간함수니까. 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가 돼야 되지. 그러면 직선이 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를 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기울기가 2를 경계로 해서 두 개의 함수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애인 거잖아. 얘가 2보다 클 때고 얘가 2보다 작을 때인데 2를 경계로 그럼 두 개의 함수라지만 한쪽은 증가하면 한쪽도 증가, 한쪽이 감소하면 한쪽도 감소한다라는 건 기울기의 부호가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호가 같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었죠? 곱한 게 0보다 크다. 절대값은 구간함수.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가. 이거는 그냥 변치 않는 사실이야. 부호가 같다 그러면 진짜 부호가 같아. 우리가 인문 수학하는 게 아니잖아. 인문 뭐 이렇게 막 국어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 수학에서는 숨은 뜻이 중요해. 수학에서는 부호가 같다 그러면 이거는 곱한 게 0보다 크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 두 개 이렇게 곱해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뭐만 보여야 되냐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에서 둘이 곱한 게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예로 든 두 문제가 둘 중에 하나는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1대1 대응 문제가 학교 시험에 분명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아무 문제나 학교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측정해야 될 문제들을 이제 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 쟤 왜 저래? 1대1 대응이 뭔지, 역함수를 갖는 조건이 뭔지 이거 따질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지금 이해하는 게 나중에 숙제할 때 훨씬 더 편할 것이다. 응? 넘기지 마라. 그리고 해봐야 될 게 또 뭐가 있냐. 아하, 근거하는 거.
뭐 이거 정도는 그려도 되니까. 이거는 어제 했었던 거죠. 제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fx의 역함수를 gx라 한다. 그럼 f 인버스 x가 gx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거의 역함수를 GS로 나타내시오 할 때 1단계 해야 되는 게 뭐야? 일단 역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랑 뭐랑 바꾼다? X랑 Y랑 바꾼다. X는 F 2Y 더하기 3. 그 다음에 같은 뜻 다른 표현을 쓴다.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바꾸고 인버스 붙이면 같은 뜻.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돌았고 안에 있는 게 밖으로 갔고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 준다. 그럼 F 인버스 X 빼기 3 나누기 이렇게 하면 이제 A가 뭔지 B가 뭔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거의 국룰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저런 문제는 무조건. 그 다음에 또 제가 뭘 보려고 했었냐. 이거를 하고는 싶었지만 요것도 하고는 싶은데 수업 시간에 할까 이건? 경우의 수에서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요런 문제 나왔을 때 푸는 방법. 여기에서 무슨 뜻이죠?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1대1 함수. 그렇죠. 오, 좋아. 이거 1대1 함수란 뜻이야. 나온 Y값이 중복되지 않는다. 아, 민준이 어쩌냐. 진짜 이런 거 하나도 모를 텐데.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얘를 일단 이렇게 써봐. F 안에 fx 마이너스 2x. 그래서 요 안에 갖다 넣어서 찾아야 돼. 나온 애가 다시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1부터 넣어볼까? 그러면 F1 다음은 F1 빼기 잠깐만 이거는 저긴데? 그냥 정말로 무식하게 다 찾는 건데? 괜히 골랐다. 얘는 정말로 그냥 찾아야 돼. 1에다가 만약에 F1이 1이면 돼, 안 돼? 2도 안 되지. 왜냐하면 F1이 만약에 1이면 음수가 나오는데 요 안에 음수 없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F1이 만약에 3이면 3 빼기니까 1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F3이 1이란 뜻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나씩 만나야 하는 거야. 패스. 내가 잘못 골랐어. 이게 아니었어. 얘는 그냥 무식하게 찾는 거였어요. 이 정도가 어제 했던 거에 대한 복습.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교재나 문제를 풀 때는 과제하거나 할 때는 함수라고 해서 배운 건 몇 개 안 돼. 근데 그 배운 거조차도 개념 자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든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함수에서 나오는 개념은 개념 자체도 살짝 어려워. 근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모든 문제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별 대수롭지 않은 개념 가지고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함수는 더 어려울 거야. 그래서 고쟁이 같은 경우에는 함수 파트가 진짜 어려워.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안 온 사람이 문제죠. 오신 분들이야 뭐 함수가 뭔지라도 알겠지. 큰일이구먼. 큰일이야. 유리식 계산하는 거에서 우리가 아는 건 다 넘길 거야. 통분을 못하진 않잖아. 그래서 유리식에서 얘기할 건 딱 두 가지야. 가비엘이랑 이것도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알기는 해야 돼. 가비엘이랑 부분분수. 그래서 부분분수부터 이렇게 통분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부분분수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디로 가야지 되냐? 한숨 그만 줘. 한숨 그만 줘. 몸이 너무 아프다. 그러게. 되게 슬프다. 8시간 동안 수학 문제 풀려고 하면은 괴로운데 농구를 8시간 하는 건 즐거운 거네. 아파도. 그러니까. 슬프다. 일단 요 적당한 페이지가 없어서 여기다 쓴 거긴 한데 부분분수라는 게 뭐냐면 부분분수를 왜 해야 돼부터 생각해봐. 이거 자꾸 잊어버리잖아 니네가.
부분분수를 도대체 왜 해야 돼? 부분분수가 뭔데요? 부분분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두 개 지금 1학년 때 배우는 부분분수야. 이거는 전화가 오고 있는데 녹화는 되는 거지?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게 뭐야? 이거를 난생 처음 본다고? 오 마이 갓! 진짜 처음. 여러분 고등학생 맞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 모르면 대학 못 가요. 못갈 뻔했어. 아, I'm sorry. 제가 이거 안 드렸군요. 뭐야? 이게 뭐냐?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자, 하나. 제가 드릴게요. 안 드렸군요. I'm sorry. 자, 부분수. 뭐야? 나도 모르겠네. 저지 사진 처음 보네. 커버업 뭐 이런 거 전혀 못 들어봤겠네. 그러면 1단계 부분분수만 얘기를 할게. 3단계까지 나가면 괴롭겠다. 오늘은 1단계만. 부분분수 뭐냐면 처음에 애초에 분수가 곱해져 있지. 곱해져 있는 분수를 더하기나 빼기로 쪼개는 거야. 우리가 수학에서 더하기나 빼기는 구분하는 역할이지. 항과 항을. 근데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의 항이잖아.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이 붙어 있는 거를 쪼개주는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축차 대입. 축차 대입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 이미 했어. 루트 n 플러스 1 여기에다가 n에다가 1부터 5까지 넣어서 더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냐? 유리화했지. 유리화하고 나면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만 남지. 그리고는 요 n에다가 1부터 5까지 넣으면 무슨 일 벌어져?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하면서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에 하나가 남으면 뒤에도 하나가 남아 했었던 거 있지. 그게 축차 대입이야. 차례차례 대입한다. 그래서 분수 형태에서 축차 대입을 하는 목적으로 써. 그래서 지금 여기 분수 처리하는 데서 쓰는데 이게 부분분수 1단계 2개짜리, 2단계 3개짜리 패턴은 이제 머릿속에 익혀봐. 어떤 패턴인가. 이거를 더 쪼갤 생각은 하지 않는다. 2개를 3개로 쪼개지 않아. 하나로 다시 쪼개지 않아. 4개짜리 부분분수. 이거. B 빼기 A일 것 같아. 그렇죠. 아, 감이 좋으시군요. 완전 세 개로 왔다. 자, 요런 패턴이야. 10개가 나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러면 얘가 왜 그러냐? 별거 진짜로 아니거든? 내가 이 부분분수를 언제 처음 배웠는지 아냐? 초등학교 5학년이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해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정말 간단한 거야. 근데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통분, 분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어. 예, 문제는 같은 지. 그렇죠. 분자 분모에 같은 거를 곱하면 되는데 a 곱하기 b분의 1에서 여기서 기억할 게 맨 뒤 빼기 맨 앞이야. 맨 뒤 빼기 맨 앞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a 곱하기 b분의 1에서 자, 맨 뒤 빼기 맨 앞을 분자 분모에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약분해. 요 부분만. 그럼 b-a분의 1만 남고 ab분의 b니까 약분되고 a분의 1 남죠? ab분의 a니까 약분되고 b만 남죠. 그럼 3개짜리도 이게 먹히나 봐. abc분의 1인데 분자 분모에 맨 뒤 빼기 맨 앞을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리고 요렇게만 이제 약분을 해줘. 그러면 c-a분의 1에다가 c는 약분되고 ab분의 1 빼기 bc분의 1이죠. 그래서 형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부분분수를 까먹었대. 도대체 돌대가리니? 이걸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어? 맨 뒤 빼기 맨 앞 분자 분모에 곱한다. 까먹었으면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까먹을 수 있어? 저거 까먹으면서 그 한국사 연편을 다 외워?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래서 부분분수를 모르면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부분분수 꼭 기억을 하세요. 근데
다음번에 내가 본 수업할 때는 2단계를 얘기할게. 부분분수의 일반화된 거. 왜냐면 부분분수도 이거는 아주 그 부분분수의 특수한 케이스의 아주 일부야. 이것도 일반화돼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이런 데도 쓸 수 있지. 보통은 축차 대입할 때 쓰기는 하지만 맨 뒤 빼기 맨 앞만 기억해요. 요런 거. 이런 거 할 때 자 봐봐. 요 앞쪽 파트 이거를 통분하면 바보야. A 곱하기 B분의 1 요거 뭐였어? 맨 뒤 빼기 맨 앞을 분자 분모에 곱한다. 그래서 B-A분의 1만 남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로 기억하면 돼.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그래서 이거를 A, B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뒤, 앞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앞, 뒤, 앞 뭐 이렇게. 그래야지 이거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얼마야? 요게 A고 얘가 B니까 1이죠. 그러면 쓰나 마나? 그럼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도 해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야. 그러면 앞에 거 분의 1 하면서 없어지지. 이게 일종의 축차 대입.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3분의 1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엎드리지 마. 하기 싫어서 엎드린 거 같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도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체육 선생님을 해야겠다. 그러면 적어도 남자애들은 좋아하겠다. 괴로워하진 않겠다. 요거 두 번째 것만 해볼게.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뭐 나와? 여기도 2지. 그럼 다 2분의 1 그냥 묶어주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나 안 써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안 써도? 알았어, 일단 써.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니네가 시험지에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한 대 맞는 거야. 니네가 보통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뭐만 써야 돼?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7분의 1만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풀어야 돼. 이 정도는 통분할 수 있으니까 끝. 3개짜리가 있나 보자. 없어서 그렇죠. 자, 이것도 부분분수로 보이니까 3개짜리도 해볼게. 얘를 이제 3개짜리로 만들자.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1 여기까지만 할까? 4 곱하기 5 곱하기 6분의 1까지만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것도 맨 뒤 빼기 맨 앞.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한 거야. 맨 뒤 빼기 맨 앞이 얼마? 그쵸? 그럼 2분의 1에 얘는 앞에 거 2개 빼기 뒤에 거 2개 앞에 거 2개. 이거 안 써도 되지 이제. 써.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그 다음에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 2분의 1에 2분의 1 빼기 10분의 1인데 설마 이거 계산 못 하겠니? 이렇게 하면 이제 3개짜리야. 그러면 4개짜리도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곱하기로 분수가 연결이 되어 있어. 근데 아래가 분자는 숫자야. 그러면 다 분분수야. 그러면 이제 제가 일반화된 거를 다음 수업 시간에 할 때는 뭘 할 거냐면 분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혹은 이렇게 됐는데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인수분해도 안 돼. 근데 얘를 쪼개래.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 요게 이제 일반화된 거거든. 요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얘는 언제 쓸 수 있다고? 분자가 숫자, 상수고 분자는 상수고 분모가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거나 숫자로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분자가 상수여야 돼. 분자가. 그때만 쓸 수 있어. 근데 요 정도만 알아도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풀 수 있어. 그러고 보니까 문제 보니까 다 분자가 상수죠? 왜냐면 약분을 시키면 맞아. 저기 뭐 이거 통분하면 되지 뭐.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요 진짜. 차례차례 하면 되지. 번분수라고 그러죠? 번분수 근데 야매로 배워서 음. 못 먹었어. 그냥 같은 거 그래서 저건 안 할 건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분수 처리하는 순서가 있어. 분수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순서가 분수 그러면 그냥 분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분수를 보면 이런 애들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친구는 통분하면 돼. 통분해서 풀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왠지 합차 공식의 냄새가 나지. 얘는 뭔가 내가 손을 먼저 대야 돼. 10부터. 왜 그러냐면 분수가 나오면 제일 먼저 가분수인지를 따지는 거야. 이게 1번이야. 가분수 형태야. 그러니까 차수로 봤을 땐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거죠. 숫자로 봤을 땐 분자의 숫자가 더 큰 거고 분모보다. 그래서 가분수 형태면 무조건 진분수로 바꿔야 돼. 대분수. 대분수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지. 내가 이전에 프랑스에 가르칠 때 야 A 나누기 B 해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썼다는 거. 얘랑 A 나누기 B랑 똑같은 거죠? 이게 A 나누기 B의 뜻인 거라. 우리가 분수라고 부르는 애가 사실은 나누기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나오고 가분수야. 그럼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는 거야. 분자 나누기 분모.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1이 이제 몇 번 들어가나 볼게요. 2x 마이너스 2x 나와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2 5 그러면 요거 그러네 1 얘 바꾸면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모든 분수는 가분수 형태면 저렇게 대분수로 바꿔주고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지 쉽게 풀 수 있어. 그래서 분수 처리하는 순서.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배워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비엘이라는 거를 이제 할 텐데 가비엘이도 교육과정에서는 빠지기는 했어. 근데 우리가 분수라는 애를 보기 위해서는 분수는 두 가지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같거나 커. 그럼 무조건 대분수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를 신경 써야 되냐면 분모가 같으면 그냥 1 아니에요? 같으면 1이죠. 그러니까 차수가 같았을 때도 대분수로 바꿔야 돼. 차수. 차수가 같았을 때. 근데 분모가 0이 될 수 없죠. 이거를 되게 잘 생각해야 돼. 분모가 0이 안 돼야 돼. 그쵸. 그래서 항상 문제에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 3이 아닌 x는 3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표기가 없어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 문제에서. 그러면 전제를 하는 거야. x는 3 안 되고 x는 5도 안 돼 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얘네를 뭔가를 계산을 해서 뭐 역수를 취해. 그래서 더해. 분모를 이제 더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 그러면 x-1이랑 x-5분의 뭔가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처음에 문제에서 이제 써 있을 때는 x-1분의 1, 뭐 x-5분의 1 이렇게 스타트를 할 때는 이거는 깔려 있는 거야. 전제로.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처음에 등장하는 분수는 깔려 있는 내용이야. 3은 3 안 되고 1 안 되고 5 안 돼라고 전제가 깔려 있지만 내가 뭔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더해야 될 일이 생겼어. 분모가. 그럼 반드시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2x 마이너스 6은 0이 아니다. 즉 x가 3은 아니다. 요거를 안 써주면 틀리는 거야. 안 써주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분수의 형태는 문제에서 처음에 제시될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다란 말이 깔려 있지만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모가 바뀌었어. 그럼 무조건 써줘야 돼. 무조건 써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학교시험이 엄청나게 쉽게 나왔어. 근데 변별력을 줘야 돼. 나 같으면 이런 거 다 틀렸다고 하지.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가비에리도 계산할 때 얘가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이 A 대 B 대 C 맞아. 이것도 있어. 내가 진짜 기겁을 했던 게 아 2A 3B 5C 이렇게 있어. 그럼 애들이 뭘 했는지 알아? A 대 B 대 C를 5 대 3 대 2라고 썼어. 어떻게 생각해? A 대 B 대 C가 거꾸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5 대 3 대 2래. 이렇게 쓰면 야 A에다 5 넣고 B에다 3 넣고 5에다 2 넣어 C에다 2 넣어봐. 같아? 다르죠?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등호가 성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1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쳐봐. 얘네가 똑같이 어떤 수만 되면 되는 거잖아. 그 수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1 대 3분의 1 대 5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얘는 역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기말고사 준비하다가 나왔었거든. 근데 애들이 다 이렇게 썼어. 그리고 신입생 입학 테스트를 봤을 때도 있었거든. 근데 애들이 이렇게 쓰더라고. 제가 받은 충격이 1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조심하고 가베리도 지금 보면 B가 이제 같대. A 대 B 대 C가 D 대 E 대 F래. 그러면 요거를 분수로 표현을 하면 A에 해당하는 게 D, B에 해당하는 게 E, C에 해당하는 게 F인 거죠. 그럼 요거는 이 뜻이야. D분의 A 그 다음에 2분의 B 이렇게 만든다. 두 개씩 해야지. A 대 B는 C 대 D, E 대 F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분수가 되지. B분의 A, D분의 C, F분의 E 요 뜻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일단은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B가 0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은 0이 아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근데 가비에는 요 B가 뭐랑 똑같다고 이제 또 하냐면 B 더하기 D 더하기 F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2랑도 같대.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한 B랑 같대. 간단의 증명은 A는 BK적, C는 DK적, E는 FK적.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 그러면 얘네를 BD에 A 대신에 BK 넣고 B 더하기 D 더하기 F,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있는데 A 대신에 BK 넣고 C 대신에 DK 넣고 E 대신에 FK 넣어봐. 그럼 여기 K로 묶이면서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되지. 약분이 되는데 틀렸어. 여기다 꼭 써줘야 돼.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실제 문제 나왔을 때는 0일 때는 달라질 수도 있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야.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 돼.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실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0인 경우와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0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 아마 완수쌤이 A반 수업할 때는 이 얘기 안 하실지도 몰라.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 여기 보면 각 변에다가 이건 뭐지? 그럼 제가 성립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모두 성립하는 거냐? 그 다음 거 증명은 쉬워. 이 부분 증명은 어차피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도 되는 게 분수의 특징이라면 PP, QQ, RR 이렇게 곱해도 어때? 똑같지?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했을 때 어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PB 더하기 QD 더하기 PB
아이씨 안 써져. PB 더하기 QD RRF 분의 PA. 이것도 못 써야 돼. 0이 아니. 얘가 0이 아니다를 써줘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 가비엘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론은 이 친구야. 그러니까 세 개의 비가 같은 애들 세 개가 있으면 얘네들을 더해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도 비가 바뀌지 않고 분자 분모의 일정한 수를 곱해서 더했을 때도 비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가비엘이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응? 왜 이름이 가비엘이? 가 더할까 나눌 비. 그건 알겠는데 리는 뭐예요? 제가 한자가 무진장 약하긴 한데 이치할 때 이 아니까 원리 할 때 리? 그게 무슨 리인지 모르겠어. 나 우리 딸 이름도 못 써 한자로. 내 이름밖에 못 써. 한자는 네가 더 잘 알겠다. 저거 썼잖아. 저거 뭐라고 썼잖아. 저거. 보고 썼는데. 그게 그거. 요거를 가비에리를 써봐. 야, 가비에리를 요거 쓸 수 있겠다. 개념 넓히기 4-3에 가비에리를 한번 써볼게.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푸는 거 우리가 학교에서 풀어야 되는 방법도 얘기를 해볼게. 여기 보면 3A가 붙어있지. 그리고 얘가 2B가 되어있지. 그리고 이게 C가 있지. 2C가 있지. 그럼 머리 굴려.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야 될 것 같아? 3을 이렇게 곱해야 될 것 같아. 얘는 냅둬야 돼. 왜냐면 2B는 그대 소중하잖아. 지켜줘야 돼. 그러면 2C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가 뭐 곱해야 되겠어? 3이죠. 왜냐면 앞에 마이너스 C도 곱할 거잖아.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할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분모를 더하면 6 더하기 3 더하기 12 분의 3A 더하기 2B 더하기 2C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n의 값이야. 이렇게 써주면 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0이 아니다 쓸 필요가 없지. 분모가 0이 될 일이 없잖아. 다 상수였는데 뭐 문자 쓸 때나 써주는 거지. 얘는 0이 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가비엘이 얘기 안 할 거야. 왜냐면 지금 내가 특강 한다고 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진도 나가는 수업 시간은 매우 급하게 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방학 때 진도 나가는 시간이 아니야. 그럼 계약해서 진도를 나가는 거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못해. 왜? 애들이 막 올렸냐 사진? 예. 뭐 사실. 자, 가비엘이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B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일반적인 문제 푸는 방법은 는 K라고 놓는 거야. 그래서 굳이 가비엘이를 몰라도 나는 문제를 풀 수는 있기는 해. 하지만 아는 게 좋겠다는 거죠. 는 K라고 놓으면 A 플러스 B가 3K, B 플러스 C가 4K, 그 다음에 C 플러스 A가 5K.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더해줘. 그러면 2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K니까 A 더하기 B가 3K였어. 그러면 얘가 3K인 거고 B 더하기 C가 4K니까 얘가 K인 거고 C 더하기 A, 여기로 갈까? A 더하기 B가 3K니까 얘가 2K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A는 2K, B는 3K, C는 아니다. B가 K, C는 3K. 이렇게 해서 넣으면 값이 나오겠죠? 단 K는 뭐가 되면 안 돼요? 0은 안 돼요. 사실은 A 더하기 B가 3K 하면 K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 0은 안 돼요. 곱하는 게 0이 아니란 소리는 지금 4-2번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야? 어떤 아이도 0이 아니니까 1번 문제나 2번 문제를 봐도 분모가 0이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가 나오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문제를 딱 봤을 때 분모가 0이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했을 때
그 부분을 애들이 자주 놓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측정하고 싶겠지 선생님이. 그래서 분수가 나오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 얘는 걱정 안 해도 돼. 분모가 0이 될 일이 없으니까. 풀 수 있지요. 아, 가비에리를 굳이? 가비에리를 쓰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가비에리를 써도 되지. 그래, 그게 그거기는 해. 이거 다 더해? 분모 다 더해. 그럼 얼마야? 12지. 분자 다 더해?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결국은 똑같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게 그거기는 해요. 아이씨, 힘들어하니까 하기 싫어 죽겠네. 나머진 얘기 안 할 거야. 그래서 니네가 선생님 배고파요. 빵 사다 놨어. 우유 사주세요. 아, 나 진짜 먹여 살릴 사람이 너무 많다. 스팸 올리 먹자. 스팸에 그 빵이 없나? 얘 스팸 먹고 안 씻어 놓기만 해봐. 에브리? 아니 어제도 그냥 갔다니까. 내가 씻었다니까. 어떤 거요? 칼도 내가 씻었고 프라이팬도 내가 씻었고. 근데 팬 씻으려면 세 개만 쓰는 거. 있잖아. 세 개만 있어. 네. 맞아, 나 이제 타올로 닦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만 얘기해봐. 아 씨. 뭐야? 분자 분모에 A 7제곱을 곱한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잖아. 여기가 A 7제곱 더하기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하면 뭐가 돼? A7 제곱 플러스 1분의 A7 제곱 플러스 1. 1. 그러니까 저렇게 두 개씩 묶여서 1인 거라고. 그때 내가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어? 분자 분모에 A 7제곱 곱했지? 여기는 분자 분모에 5제곱 곱하고 여기는 A 3제곱 이렇게 곱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통분하면 혼난다고. 통분하지 말라고. 통분.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분하지 말라고. 애들이 너무 착해서 뭔가 문제를 얍삽하게 푸는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유리함수네요. 근데 내가 30분밖에 안 하긴 했는데 함수를 들어가야 돼서 잠시 쉬려고 하기는 해. 16분이 아니고 50분이네. 지금? 지금 11시 5분까지 또 쉬는 것 같아. 10시 50분. 그래서 유리함수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